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산수학 단원별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산수학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30문항이 출제되었고 이 30문항을 6개 단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원이 인접행렬, 근접행렬 단원에서 6문항이 출제되었고 그 다음 단원인 채색수 단원에서 3문항, 그리고 평면 그래프 단원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이 3개 단원은 그래프하고 관련되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익숙한 이항정리 조합 단원에서 6문항이 출제되었는데 학부과정에서의 이항정리는 어떤 개념을 이용하느냐? 이 이항정리에 사용되는 이항계수를 음의 정수까지 확장된 이항계수를 살펴볼 겁니다. 특히 이 확장된 이항계수는 중복조합과 관련됨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등교육과정에서 수열 단원에서 익숙한 점화식 단원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는데 학부과정에서의 점화식은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피보나치 수열 형태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원인 생성함수 단원에서 9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이산수학 과목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문항 중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된 단원이자 난도 높은 문항이 출제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함수에서 주로 사용하는 계산 도구가 확장된 이항계수, 즉 중복조합과 관련된 확장된 이항계수를 주로 사용할 것입니다.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이산수학 과목의 문제를 3개 학년도씩 단원별로 표로 보시면 출제 흐름이 파악되실 겁니다. 2002, 3, 4학년도에 각각 한 문항씩 이항정리 조합 단원, 인접행렬, 근접행렬 단원, 또 이항정리 조합 단원에서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3개 학년도씩 이렇게 표로 보시면은 출제 경향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되시겠죠? 5학년도, 6학년도, 7학년도, 8학년도, 9학년도, 10학년도, 11, 12, 13학년도, 14, 15, 16학년도, 17, 18, 19학년도, 2020학년도에는 생성함수 단원에서 전공A 8번 문항 4점 배점으로 출제되었는데, 서술형으로 출제되었는데 확률 통계 과목과의 통합 문항입니다. 확률 통계 과목의 단원에서는 기대값 단원과 관련되는데 생성함수로 정의된 확률 변수를 구해서 기대값을 구하는 것이라서 생성함수가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산수학 과목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3개 학년도 2023년 3학년도에 전공 A 8번 문항 4점 배점, 2024학년도 전공 B 8번 문항 4점 배점 생성함수 단원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에는 채색수 크로매틱 넘버 단원에서 전공 A 10번 문항 4점 배점에
서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산수학 과목의 단원별 출제 경향을 살펴봤습니다. 이산수학 과목의 인접행렬, 근접행렬 단원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접행렬, 근접행렬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6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2학년도 전공A 8번 문항 4점 배점의 서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라는 것은, 이산수학 과목에서의 그래프라는 것은 점과 변들의 집합을 그래프라고 합니다. 특히 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를 점의 차수라고 하고,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를 점의 차수.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점 A에 연결된 변의 개수는 하나죠. 그러면 점 A의 차수는 1. 점 B에 연결된 변의 개수는 3개죠. 점 B의 차수는 3이 되겠습니다. 점 C에 연결된 변의 개수는 존재하지 않죠. C의 차수는 0이 되겠죠. 그리고 특별한 그래프가 있는데, 어떤 그래프가 있느냐면은 n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완전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complete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complete라는 용어를 보시면은 추측이 되시죠. n개의 점들이 모두 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캐피털 K, 인덱스 N, n개의 점, KN으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K3, 3개의 점, 그럼 3개의 점들이 모두 변으로 연결돼야 되니까 변 3개가 필요하죠. K4, 4개의 점이 전부 변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6개의 변이 필요하다는 거. 모든 점들이 변으로 연결된 그래프를 완전 그래프. 또 다른 특별한 그래프는 even 그래프입니다. bipartite 그래프. 2분이에요. 두 가지로 분리한 겁니다. 무슨 소리냐? 서로소인 집합 A, B예요. 집합 A의 점들, 집합 B의 점들. 집합 A의 점들은 어떠한 점도 변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합 B의 점들 또한 어떠한 점들도 변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집합 A의 점들은 집합 B의 점들과 연결될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이분 그래프. 그런데 이러한 이분 그래프들에서 점 A의 모든 점들이 점 B의 모든 점들과 연결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그래프를 완전 이분 그래프. 노테이션은 앞에서 완전 그래프에 대한 노테이션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m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집합, n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집합. 2분. 그리고 m개의 점들은 n개의 점들과 모두 연결될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시는 게 명확해지시겠죠? 대표적인 K, 2, 3 완전 이분 그래프입니다. 2개의 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3개의 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개의 점은 3개의 점들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 특히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할 때를 이산수학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느냐? 인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adjacency.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할 때 인접. 점과 변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인접이라는 용어 대신에 근접 혹은 결합으로 번역합니다. 영어식 표현은 incidence입니다.
점과 점 사이에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할 때는 인접, adjacency. 점과 변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근접, 결합, incidence.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자, 3개의 점 완전 그래프, 4개의 점 완전 그래프입니다. 3개의 점 완전 그래프, 4개의 점 완전 그래프에 대한 점의 차수들. 자, 먼저 3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완전 그래프는 각 점의 차수가 2죠. 그러면 그래프의 모든 점들의 차수를 더한 그래프의 차수는 6이 되겠죠. 점 4개로 주어진 완전 그래프는 각 점의 차수가 3이죠. 그러면 그래프의 차수는 1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완전 그래프 3과 완전 그래프 4의 각각의 변의 개수는 3개, 6개. 뭔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떠오르십니까? 그래프의 차수와 변의 개수. 자,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차수는 변의 개수의 2배라는 거. 직관적으로 명백할걸요? 왜냐? 변은 양쪽 끝점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변은 반드시 2개의 점을 갖는다. 그래서 그래프의 점의 차수들의 합인 그래프의 차수는 변의 개수의 2배. 그래프의 변의 개수는 그래프의 점의 차수들의 합인 그래프의 차수의 절반.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자, n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이 그래프에 행렬을 디파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렬을 디파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할 때, 즉 인접할 때 성분을 1, 인접하지 않을 때 성분을 0으로 하는 행렬. 그러니까 행이 점이고 열도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렬을 점과 점, 인접할 때 성분은 1, 인접하지 않을 때 성분은 0, n차 정사각형렬이 만들어지죠. n개의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행렬을 점과 점,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할 때 인접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인접행렬, adjacent matrix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 4개로 주어져 있죠. 그럼 4차 정사각형렬. 그럼 인접행렬이 바로 만들어지나요? 그리고 이 인접행렬을 보면은 그래프로부터 인접행렬은 유일하게 하나로 나타나지만 인접행렬로부터 그래프는 유일하진 않죠. 모형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V1, V2, V4, V3. 안 그러면 위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부터 행렬은 유일하지만 인접행렬로부터 그래프는 유일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유용한 성질은 인접행렬의 각 행의 성분들의 합을 보세요. 1행의 성분들의 합 1. 점 V1의 차수. 2행의 성분들의 합 3. V2의 차수. 3행의 성분들의 합. 4행의 성분들의 합. 인접행렬의 각 행의 성분들의 합은 점의 차수를 나타낸다는 거. 인접행렬의 유용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프 중에서 자신과 연결된 변을 점 하나에 자신과 연결된 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을 루프라고 부를 겁니다. 자칭 곡선이죠. 그리고 점과 점 사이에 변이 2개 이상 존재할 때 2개 이상의 변을 병렬변이라고 합니다. parallel edge. 루프나 parallel edge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를, 즉 닫힌 곡선이나 두 점 사이에 변이 2개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를 단순 그래프라고 할 겁니다. 심플 그래프. 그러면 심플 그래프에 대한 인접 행렬에 대한 특징이 바로 보이죠. 심플 그래프에 대한 인접 행렬에 대한 대각성분은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루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거보다 더 유용한 결과는 단순 그래프의 인접 행렬의 K 거듭제곱. K 거듭제곱을 했어요. 이때 이 K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어떤 한 점에서 또 다른 점 사이에 변의 개수가 K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제곱했다는 것은 점과 점 사이에 두 개의 점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변이 몇 개 나와? 이렇게 세 개가 나올 겁니다. 이때의 K 거듭제곱을 의미하는 바는. 그리고 그때의 성분은 만약에 성분이 4가 나왔어요. 그러면 변의 개수가 3개인 이런 길이 이산수학에서는 길을 경로라는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이런 경로가 4개가 존재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 그래프의 인접 행렬의 K 거듭제곱은 변의 개수가 K인 경로, 그리고 성분은 그 경로의 개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인접 행렬의 단순 그래프의 인접 행렬의 대각성분은 0이었어요. 이러한 인접 행렬의 거듭제곱, 제곱의 대각성분의 합은 그래프의 차수가 되겠다. 단순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그래프로부터 이런 자연스러운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겠죠. 자, 인접행렬과 또 다른 그래프는 인접행렬은 점과 점이었습니다. 행이점, 열도점. 자, 이번에는 점과 변. 행이점, 열이변. 점과 변이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용어를 쓴다고 했죠? 근접 혹은 결합. 인스턴스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점의 개수가 4개, 변의 개수가 3개입니다. 그리고 인접행렬과 달리 변에도 넘버링이 돼 있어야 된다. 레이블링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4 곱하기 3행렬이 되겠죠. V1과 E1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분 1. V1과 E2 연결되어 있지 않죠? 성분 0. 결합행렬. 그리고 결합행렬과 관련된 유용한 성질은 이 결합행렬을 B라고 뒀을 때 결합행렬 B의 전치행렬과의 곱에 대한 대각성분은 바로 점의 차수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딱 보세요. 결합행렬과 결합행렬의 전치행렬의 곱입니다. 일행 1열 점 V1의 차수. 일행 2열 대각성분이어야 되겠죠. 2행 2열 점 V2의 차수. 3행 3열 점 V3의 차수. 4행 4열 점 V4의 차수가 되겠다. 지금까지 인접행렬, 근접행렬 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2003학년도 5번 세트형으로 출제된 문제인데 지문이 좀 길죠. A, B, C, D 4개의 도시에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이때 이 화살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방통행의 도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 B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B에서는 A로는 올 수 없어요. A에서 C로는 갈 수도 있고 C에서 A로도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에 대한 인접행렬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 지문이 길어서 한 슬라이드에 못 실었습니다. 뒤에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 그래프로부터 한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직접 갈 수 있는 방법. 혹은
또는 한 도시를 거쳐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내는 행렬을 방금 1번에서 구한 인접 행렬을 구해서 나타내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1번 문제는 바로 되죠. 점이 4개니까 4차 정사각형렬입니다. 행도, 점, 열도, 점입니다. 루프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대각성분은 다 0일 거 아니에요. 자, A 도시에서 B 도시 일반 통행이죠. 갈 수 있습니다. A 도시에서 C 도시 갈 수 있습니다. A 도시에서 D 도시 갈 수 있죠. B에서 A 갈 수 없습니다. B에서 C 갈 수 있죠. B에서 D 갈 수 없습니다. C에서 A 갈 수 있죠. C에서 B 갈 수 없습니다. C에서 D 갈 수 없어요. D에서 A 갈 수 있죠. D에서 B 갈 수 없고 D에서 C 갈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이 인접 행렬 자체가 바로 뭐예요? 한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이죠. 이번 문제의 답은 1번 인접 행렬. 그런데 또는 한 도시를 거쳐서 또는이잖아요. 마치 우리 또는이라는 경우의 수는 합사건처럼 또는에 대한 경우의 수 합사건이죠. 자, 그러면 1번에서 구한 인접 행렬과 한 도시를 거친다고 했잖아요. 자, 인접 행렬에 K 거듭제곱이 나타내는 특징이 뭐였더라? K라는 거는 두 점 사이에 변의 개수가 K에 놓인다고 했잖아요. 한 도시를 거친다는 것은 변의 개수가 몇 개? 2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인접 행렬에 대한 거듭제곱 행렬을 구하는 뜻이죠. 그 거듭제곱 행렬을 구한 것과 인접 행렬에 대한 합사건 단 결과가 바로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까? 지문이 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스케치 됐죠? 자, 1번에서 구한 인접 행렬은 바로 구해지죠. 자, 2번 문제는 곧바로 A 도시에서 B 도시로 곧바로 갈 수 있는 행렬이죠. 한 도시를 거치는 겁니다. 그럼 변의 개수가 2개인 거죠. 그래서 1번에서 구한 인접 행렬에 대한 거듭제곱. 그럼 이 행렬과 이 행렬의 합사건이죠. 또는이니까. 자, 그 다음 문항은 2007학년도 10번 문항입니다. 그래프가 또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그래프가 변들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인접행렬을 찾는 건 인접행렬 바로 찾아볼까요? 한번 인접행렬 A. 문제는 4제곱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A, B, C, D 행과 열이 다 점이더라. 루프 없으니까 대각성분은 다 0. A에서 B 연결되어 있고 A에서 C 연결되어 있고 A에서 D 연결되어 있습니다. B에서 A 연결되어 있고 B에서 C 연결되어 있고 B에서 D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C에서 A, C에서 B, C에서 D, D에서 A, D에서 B, D에서 C. 인접행렬 바로 찾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접행렬에 대한 4제곱이에요. 요 4제곱이 뭘 뜻한다고 했어요? 4제곱이 한 점에서 또 다른 점으로 연결된 변의 개수가 몇 개? 4개. 그러면 두 점 사이에 점이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있어야 되죠.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행렬의 성분은 이러한 변의 개수가 4개인 길의 개수.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행렬 A4에서 일행 3렬의 성분이 15입니다. 일행 3렬의 성분이 14입니다. 이 14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써라는 문제입니다. 바로 됐죠? 2007학년도 10번 문항. 인접행렬의 K 거듭제곱에서 K는 두 점 사이의 변의 개수를 나타내고 행렬의 성분은 변의 개수가 K인 경로의 개수, 길의 개수를 의미한다. 2011학년도
40번 문항입니다. 그래프 G가 n개의 점을 가지고 있네요. n은 3 이상입니다. 그리고 변의 개수는 m입니다. m은 1 이상이나 주어져 있습니다. 단순 그래프예요. 그럼 루프하고 두 점 사이에 변이 2개 이상이 존재하지 않죠? 이러한 단순 그래프의 인접행렬. 그럼 바로 리뷰가 되죠. 그죠? 인접행렬, 단순 그래프에 대한 인접행렬. 대각성분은 모두 0. 각형의 성분들의 합은 점의 차수. 그리고 그래프의 차수는 변의 개수의 2배. 변의 개수는 그래프의 차수의 절반. 인접행렬의 K 거듭제곱에서 K는 두 점 사이의 변의 개수. 행렬의 성분은 변의 개수가 K인 경로의 개수. 자, 과연 어떤 합답형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인접행렬뿐만 아니라 근접행렬도 줘놨습니다. 결합행렬. 점과 변. 그래서 인접행렬을 캐피털 A, 결합행렬을 캐피털 B라고 둬놨습니다. 그러면 근접행렬, 결합행렬과 관련된 리뷰는 결합행렬과 결합행렬의 전치행렬의 곱의 대각성분은 점의 차수를 나타낸다. 자, 기억. 인접행렬의 제곱, 거듭제곱입니다. 대각합. 바로 뭐였어요? 그래프의 차수였죠. 근데 그래프의 변의 개수가 m이라고 둬놨습니다. 그래프의 차수는 변의 개수의 2배. 기억 참. 자, 니에는 자연수 k가 3 이상이에요. 인접행렬의 k 거듭제곱입니다. 그러면 k 거듭제곱에서 k는 두 점 사이의 변의 개수. 근데 AK 제곱에 대한 대각합. 이때 대각합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제곱의 대각합이 그래프의 차수였어요. 대각합은 G에서 길이가 K인 회로. 회로는 이 다음 단원인 채석수 단원에서 또 다룰 텐데, 회로라는 것은 점과 변들의 나열에서 출발하는 점과 끝나는 점만 갖고 나머지 모든 점과 변이 다른 경로를 회로라고 합니다. 얘는 거짓이죠. 인접행렬의 K 거듭제곱에서 K는 두 점 사이의 변의 개수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자, 이것은 결합행렬과 결합행렬의 전체 행렬의 곱, 대각성분은 점의 차수. 기억하고 이것이 참이죠. 특별히 서술할 건 없죠? 성질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기억의 문제죠. 그 단순 그래프, 그래프만 딱 줘놓고 그래프에 대한 인접행렬, 근접행렬. 그럼 자연스럽게 이 결과들이 기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3학년도 40번 문항입니다. 꼭지점의 개수가 6개인 단순 그래프입니다. 리뷰 되시죠? 합답형입니다. 기억. 꼭지점의 차수가 4, 4, 3, 3, 2, 0인 단순 그래프가 존재하느냐. 근데 그래프를 존재하느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것보다는 점의 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꼭지점의 개수가 6개, 6차 정사각형렬이잖아요. 그럼 이런 성분들, 행의 성분들의 합이잖아요. 행의 성분들의 합이 5 이상만 안 되면 되죠. 그러니까 6 이상만 안 되면 되죠. 6차 정사각형렬이니까 한 행의 성분들의 맥시멈은 5잖아요. 그죠? 5 이하이기만 하면은 단순 그래프 얼마든지 존재하죠. 기억 참. 자, 니은은 꼭지점의 차수가 모두 2입니다. 2인 인접행렬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얼마든지 존재하는 인접행렬에 대한 단순 그래프가 유일하냐? 그런데 개념 살펴봤을 때 그래프로부터 인접행렬은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지만 인접행렬로부터 그래프는 유일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유추할 수 있겠지만 점의 차수가 2입니다. 전부 다. 점의 개수는 6개예요. 그러면은
바로 뭘 떠올릴 수 있냐면은 완전 그래프 있었잖아요. 점의 차수 2. 근데 점이 몇 개 나와야 돼? 6개. 또 다른 그래프. 바로 육각형. 모든 점의 차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는 물론 동형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채색수 단원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런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모르더라도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그래프는 차이가 명확하죠. 이 그래프는 모든 점이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는 모든 점이 연결되어 있죠. 변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이건 이어져 있지 않죠. 완전 그래프는 아니에요. 완전 그래프가 되려면은 다 연결돼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 그래프하고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connected 그래프, 연결된 그래프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채색수 단원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기억은 참이었죠? 니은은 거짓이죠. 유일하지 않죠. 자, 디귿은 점의 차수들이 6개가 딱 주어져 있네요. 6개가. 그런데 6개가 모두 달라요. 그러면 D1의 미니멈이 딱 나오죠. D1의 미니멈이 6이잖아요. 그런데 6차 정사각형열. 각행의 성분들의 합이 점의 차수. 근데 루프가 존재하지 않아. 단순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행의 성분들의 맥시멈은 5잖아요. 6 존재할 수가 없죠. 기억만 참. 자, 이 합답형 문항도 특별히 서술할 건 없죠? 결과들을 묻는 문제들입니다. 2017학년도 전공의 2번 문항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인접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나요? 인접행렬에 대한 행의 성분들의 합은 점의 차수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행들의 성분들의 합이니까 바로 그래프의 차수죠. 그래프의 차수란 변의 개수의 2배. 변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따라서 인접행렬의 모든 성분들의 합은 바로 그래프의 차수죠. 16이 되겠다. 이 문제 또한 특별히 서술할 거 없죠? 그래프의 차수는 변의 개수의 2배. 변의 개수는 그래프의 차수의 절반. 2022학년도 전공의 8번 문항입니다. 지문이 좀 길죠? 4개의 점들로 이루어진 집합 V, 그리고 4개의 변들로 이루어진 집합 E, 점과 변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그래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그래프냐? 단순 그래프라고 줘놨어요. 루프와 병렬변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죠. 그러면 인접행렬은 4차 정사각형렬. 또한 결합행렬 또한 4차 정사각형렬이죠. 왜냐하면 변의 개수도 4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행렬에 대한 성분을 정해놨어요. 점과 변이 연결되어 있으면 근접한 경우에 성분은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이라고 둬놨습니다. 결합행렬에 대한 데피니션을 줘놨습니다. 그리고 DI라는 것은 꼭지점 XI의 차수. 이러한 그래프 G의 인접행렬을 캐피털 A. 결합행렬을 주어놨어요. 결합행렬을 줘놨으면은 요 점의 차수를 금방 찾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결합행렬과 결합행렬에 대한 전체 행렬의 곱의 대각성분이 점의 차수였으니까.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자, 그런데 캐피털 L이라는 것은 점의 차수 D1, D2, D3, D4 이거로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인접행렬을 빼야 돼요. 인접행렬을 구하려면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행렬 L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문이 좀 길어요. 자, 이번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꼭지점 x1에서 x4로 가는 길이가 4인, 길이가 4입니다. 이 말은 인접평렬의 몇 제곱? 4제곱. 그런 길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인접평렬에 대한 4제곱에 대한 일행 4일의 성분을 구하라는 뜻이죠. 스케치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인접평렬이나 근접평렬로부터 그래프는 유일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프가 유일하지 않는 거지,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죠. 그래프를 그려야지 인접평렬을 찾는 거니까. 유일하지 않다는 것뿐이라. 제가 지금 스케치할 때의 그림하고 답안에 그려놓은 그림을 다르게 해볼게요. 이게 똑같으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하다 보면 또 똑같아질 수 있잖아요. 이게. 자, 결합평렬로부터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결합평렬의 행은 점이었어요. 그럼 이게 x1, x2, x3, x4 열은 변이었습니다. E1, E2, E3, E4. 그럼 x1하고 E1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 보겠습니다. x1, E1. 그러면 변은 점을 두 개를 가지니까 E1하고 연결되는 걸 찾아보면은 E1, x2죠, 그죠? 그 점이 x2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1에 연결된 변은 없습니다. 자, 점 x2에 연결된 변이 E1. E1 연결돼 있죠? 자, 그리고 E2가 있습니다. E2. 이렇게 그려볼까요? E2. 그러면 E2라는 변은 또 끝점이 있기 때문에 한 점은 x2였어. 또 다른 점을 볼까요? E2에 연결된 점이 x3네요. 그죠? x3. 그리고 x2와 연결된 변이 E2, 그 다음에 E3. E3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E3 이렇게 그어볼까요? E3. 그럼 E3 변, 또 다른 끝점이 있어야 되죠? x2 다음에 끝점이 E3에 연결된 변이 x4네요. 그죠? 그럼 이 변 x4. 자, 그 다음 x3에 연결된 점, 변, E4. x3하고 E4가 연결되어 있죠? E4가 요거를 E4를 따지는 게 아니라 x3 점 x3 E2 점 x3 E4. 변이 하나 또 있어야 되네. 그죠? E4. 변을 위로 그릴까요? 밑으로 그릴까요? 밑으로 그려볼까요? E4. 그러면 E4하고 연결된 점 x3, 또 다른 점 E4에 대해서 x4네. 그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E4. x4에 대해서 보면은 E3, E4. 그림이 딱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인접평렬 A. x1, x2, x3, x4, x1, x2, x3, x4. 단선 그래프니까 대각성분은 0이겠죠. 단선 그래프. 루프와 백렬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x1하고 x2 인접하죠? x1하고 x3 인접하지 않습니다. x1하고 x4 인접하지 않습니다. x2하고 x1 인접하죠. x2하고 x3 인접합니다. x2하고 x4 인접, x3하고 x1 인접하지 않죠. x3하고 x2 인접, x3하고 x4 인접, x4하고 x1 인접하지 않죠. x4하고 x2 인접, x4하고 x3 인접. 인접평렬 바로 구해졌잖아요. 그리고 D1, D2, D3 바로 나오죠. D1은 얼마예요? X1에 연결된 변의 개수 1, X2에 연결된 변의 개수 하나, 둘, 셋,
x3에 연결된 변의 개수 하나, 둘. x4에 연결된 변의 개수 둘. 그러면 행렬 L이 구해지나요? 그러면 디터미넌트. 행렬식 계산은 코팩터 익스텐션, 여인수 전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영의 개수가 많은 행이나 열에 대해서 하면 되죠. 그러면 행렬 L이 구해지니까 이 행렬에 대한 4제곱을 또 해줘야 되네요. 그죠? 4제곱. 행렬 L은 4제곱이 아니죠. x1에서 x4 하는 게 인접 행렬에 대한 4제곱이죠. 조금 혼란을 드렸네요. x1에서 x4로 가는 변의 개수가 4인 길의 개수. 그러면 인접 행렬에 대한 4제곱. 상세히 살펴볼까요? 자, 먼저 근접 행렬, 결합 행렬로부터 그래프를, 만약에 점의 차수만 계산하는 거면 굳이 그래프 그릴 필요 없죠. 스케치한 거하고 그림 다르죠? 그래도 다르게 그렸네요. 그죠? 스케치할 때는 그래프 이 모양이었었죠? 똑같이 안 그려서 다행입니다. 행렬로부터의, 인접 행렬로부터의 혹은 결합 행렬로부터의 그래프는 유일하지 않지만 그래프로부터 인접 행렬이나 결합 행렬은 유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인접 행렬 A, 그러면 각 행의 성분들의 합이 점의 차수. 안 그러면 그래프로부터 바로 찾아도 되죠. D1, D2, D3, D4가 바로 계산이 됩니다. 자, 행렬 L이 나왔어요. 1행 영의 성분이 2개입니다. 1열 영의 성분이 2개입니다. 그럼 1행에 관한 여인수 전개나 1열에 관한 여인수 전개. 두 개 다 똑같죠? 영의 개수가 2개니까. 자, 답안은 1열에 대한 여인수 전개를 했습니다. 부호는 1열에 관한 여인수 전개니까 1행 1열의 성분 마이너스 1의 지수가 1 더하기 1. 2행 1열의 성분 지수는 2 더하기 1. 나머지는 이제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죠. 정리하면은, 그리고 두 번째 행렬식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1행에 관한 여인수 전개. 그럼 앞에 행렬식도 1행에 관한 여인수로 계산할까요? 물론 elementary law operation, 기본행 연산을 이용해서 행렬식 계산할 수도 있지만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렇게 1행에 관한 여인수 전개, 행렬에 관한 기본행 연산, 어차피 기본행 연산을 취해서 계산하나, 바로 1행에 관한 여인수 전개를 하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18. 따라서 단순 그래프 G의 인접 행렬 A의 4제곱의 1행 4열의 성분이 꼭지점 X1에서 X4로 가는 길이가 4인 경로의 개수를 나타낸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인접 행렬 A에 대한 4제곱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4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제곱, 제곱에 대한 제곱. 따라서 1행 4열의 성분이 4가 나오죠. 따라서 길이가 4인 경로, 길의 개수는 4개가 되겠다. 지금까지 인접행렬, 근접행렬 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인접행렬, 근접행렬 단원에 대한 리뷰는 그래프란 점과 변들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를 그래프의 차수라고 한다.
점의 차수라고 한다.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차수를 더한 거를 그래프의 차수. 그래프의 차수는 그래프의 변의 개수의 2배하고 같더라. 왜냐? 변은 양쪽 끝점 2개를 갖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그래프의 변의 개수는 그래프의 차수의 절반이라는 거. 그래프는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값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행렬을 정의하더라. 첫 번째 행렬이 점과 점. 그래서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할 때 인접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었습니다. adjacency. 그래서 인접 행렬.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할 때, 인접할 때 성분이 1, 인접하지 않을 때를 성분이 0. 그래서 인접 행렬의 각 행의 성분들의 합이 점의 차수를 나타낸다. 자신과 연결된 변, 두 점 사이에 변이 2개 이상. 이런 자신과 연결된 변이나 두 점 사이에 변이 2개인 이런 변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를 단순 그래프. 그러면 단순 그래프의 대각성분들은 0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리고 유효한 성질은 단순 그래프의 인접 행렬의 거듭적 오분. 대각성분들이 그래프의 차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인접 행렬의 K 거듭제곱에서 이 K는 점과 점 사이에 연결된 변의 개수를 의미하고 K 거듭제곱한 성분은 이런 길이가 K인 변의 개수가 K인 길의 개수를 나타낸다. 인접 행렬은 점과 점 사이에 변이 연결되어 있을 때, 두 점 사이 인접할 때. 그런데 점과 점이 아닌 점과 변. 점과 변이 근접할 때, 연결되어 있을 때 성분은 1. 그렇지 않을 때 성분이 0인 행렬을 결합행렬, 인스턴스 매트릭스. 결합행렬과 관련된 유효한 성질은 결합행렬을 B라고 뒀을 때 결합행렬과 결합행렬의 전치행렬의 곱의 대각성분은 점의 차수를 나타낸다는 것. 지금까지 인접행렬, 근접행렬 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채색수 단원의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